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토트넘의 단 한 사람 손흥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득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활약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9일에 펼쳐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먼저 넣고도 네 골을 혼납하는 치욕스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막판 손흥민의 기적 같은 만회골이 있었음에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켜본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점수차가 벌어질수록 토트넘 선수들은 거의 경기를 포기했었다. 메리슨과 포로는 서로 프리킥을 차기 위해 경쟁을 벌였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만큼은 달랐다 라며 경기 막판 천금 같은 골을 집어넣은 손흥민의 정신력에 찬사를 남겼는데요. 수많은 영국 축구 분석가들 또한 현재 토트넘의 전술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손흥민은 윙어가 아닌 풀백으로 뛰며 거의 빌드업만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브리그 감독조차 하지 않은 최악의 선수 운용이라며 무리한 출전으로 다시 한번 주전 수비수 2명을 잃게 된 포스텍 감독의 영병술에 엄청난 비판을 가했으며 이어서 이들은 메리슨과 솔랑케를 영입한 것이 결국 손흥민의 이탈과 토트넘의 몰락 두 가지 결과를 이끌어냈다 말에 수많은 현지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경기의 이모저모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 최근 3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토트넘은 반드시 반등이 필요했고 순위가 11로 추락한 상황에서 팬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레비아웃과 포스텍 감독의 경질 여론이 빗발치고 있었으며 이번 경기마저도 패배한다면 사실상 포스텍 감독의 경질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 첼시는 최근 치른 5경기에서 4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달렸고 공수 완벽에 가까운 밸런스를 보여주며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본머스전 벤치 멤버로 시작했던 주장 손흥민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으며 부상으로 결장했었던 주전 센터백 로메로와 반더벤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반 5분 첼시의 쿠쿠렐라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미끄러졌고 이 과정에서 역습 찬스를 맞은 토트넘의 솔랑케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 쿠쿠렐라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콜루셉스키가 좋은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전반 13분 토트넘의 큰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출전 탓인지 결국 로메로가 근육 부상을 입었고 토트넘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첼시의 제이든 산초가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23분 왼쪽 페널티 지역 안에서 손흥민이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으나 아쉽게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반 34분 코너킥 상황 손흥민이 직접 킥을 처리했고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파페사르에게 연결되었지만 아쉽게 골대를 때렸고 뒤이은 찬스에서도 손흥민이 완벽하게 뒷공간을 파고들며 솔랑케에게 컵백 패스를 했으나 허술한 슈팅이 상대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스코어는 토트넘이 1점 앞섰으나 후반전에 들어서자 또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이 부상으로 빠졌고 티모 베르너가 오른쪽 윙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반 14분 비수마가 어이없는 태클로 PK를 헌납했고 콜 파머가 이를 손쉽게 마무리해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후반 24분 토트넘의 2선에서 패스가 올라왔고 당연히 우도기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를 손흥민이 직접 달려가 받으며 오프사이드를 해결했고 그대로 속도를 살려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후반전이 되자 점차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28분 첼시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3분 반더벤이 또 부상을 입어 교체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파페사르가 PK를 헌납했고 이를 콜 파머가 파넨카킥으로 마무리해 스코어는 2대4가 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얻어낸 귀중한 프리킥 찬스 상황에서 보주장 로메로와 포로가 서로 자기가 찰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접한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은 팀이 지는 상황에도 자신의 기록만 신경 쓴다. 이 프리킥 문제는 시즌 내내 계속되는데 포스테코글루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이것이 토트넘의 현실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홈팬들마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상황 메리슨이 좌측 측면을 완전히 뚫어내며 손흥민에게 패스했고 손흥민이 이를 원터치로 밀어넣으며 추격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손흥민은 세레머니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를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3대4로 첼시의 역전승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2번의 기회 창출, 100%의 드리블 성공률, 1개의 득점을 포함해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영국 축구 레전드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고 뜻밖의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오늘 토트넘의 패스 맵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손흥민은 거의 풀백의 위치에서 뛰고 있었으며 동료들의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만 맡았다. 오히려 풀백인 우도기가 손흥민의 위치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손흥민에게 몇 번의 골 찬스가 있었지만 그 찬스마저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EPL 득점왕 출신 선수를 고작 이런 롤로 사용한다는 건 포스테코글루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토트넘의 레전드인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이유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마이클 오원 또한 토트넘 선수들은 역전을 당하자 완전히 경기를 포기해버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프리킥 욕심을 내는 선수들, 중요한 찬스에서 패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선수들, 이 팀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진작 추락했을 팀이었다. 손흥민은 지금 너무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마지막 손흥민이 만회골을 터뜨렸을 때 난 이 팀의 희망은 결국 손흥민뿐이라고 생각했다. 토트넘에게 있어 손흥민은 너무나도 과분한 선수다. 라며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손흥민의 정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토트넘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에서 앞서 나갈 기회는 많았는데 왜 방식을 바꿔야 하나? 결국 문제는 실점이다. 상대에게 2점을 넘겨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라고 선수 탓을 하며 자신의 전술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망언을 내뱉었는데요. 그러나 경기 후 공개된 패스맵에 의하면 첼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반면 토트넘은 거의 모든 패스가 손흥민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손흥민의 위치 또한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의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사실상 손흥민을 갈아서 빌드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흥민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나 과도했으며 이로 인한 체력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경기력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토트넘의 전술은 2부 리그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본머스 원정에서 토트넘 선수 대부분이 응원하러 온 원정 팬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홀로 원정 팬들에게 찾아와 박수를 하며 팬들과 소통했으며 심지어 다른 동료들이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자 그들을 지적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지만 차라리 내가 놓친 찬스를 탓하고 나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겠다. 내가 팀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들었고 미안했다. 라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최악의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현재 수많은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설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며 언제나 부상 없이 멋진 활약이 계속되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